선 재계약 무산, 레전드 없는 토트넘. 이유는 한결같다. 젊은 선수 위주로 팀 바꾸고 있다. 베테랑과 결별할 때 가장 하기 좋은 말이 리빌딩이다. 레전드 없는 토트넘 호스퍼도 젊은 피를 찾겠다는 이유다. 영국 언론 TVR 풋볼은 지난 6일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최근 토트넘이 재계약과 관련해 태도를 바꿨다. 손흥민 측은 토트넘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의 거취가 요즘 아주 뜨겁다. 내년 여름이면 현 계약이 만료되는데 7개월 남겨둔 지금까지 이렇다 할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았다. 처음 재계약 이야기가 나올 때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올해 초만 해도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초대형 규모의 계약을 선물할 것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 4월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를 보면 토트넘 고위층과 손흥민 측이 면담을 했고 재계약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손흥민은 올해 32세다. 토트넘과 재계약은 여기에서 은퇴를 약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 재계약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언론, 트라이벌 풋볼도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에 근접했다. 올 시즌 손흥민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핵심이다. 토트넘도 빨리 재계약을 처리해야 한다. 지금 토트넘은 세계적인 선수라고 할 만한 선수가 손흥민 외에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토트넘의 입장이 변했다. 손흥민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투자를 결심했다. 간간히 거론되던 손흥민에게 최고 대우는 이제 없다. 현재 연봉 그대로 1년 더 활용한 뒤 미래를 고민하려고 한다. 2026년이면 손흥민의 나이도 34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축으로 뛰기에 무리가 있다. 지금도 햄스트링 부상이 잦아지는 터라 토트넘은 연장 옵션으로 가닥을 잡았다. 토트넘의 달라진 생각을 전한 팀토크는 토트넘이 손흥민 재계약에 대해 180도 태도를 바꾼 건 팀 기류에 변화를 주기 위함이라며 손흥민이 여전히 토트넘의 리더이지만 팀은 젊은 선수를 영입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토트넘 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9시즌 동안 꾸준히 활약한 손흥민은 417경기에서 165골을 넣고 있다. 토트넘 소속으로 160골 고지를 넘은 것도 1882년에 창단한 토트넘의 긴 역사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록이다. 구단 최다 득점 랭킹에서 케인 280골, 지미 그리브스 266골, 바비 스미스 208골, 마틴 치퍼스 174골과 함께 거론될 정도라 토트넘에서 지니는 무게감이 상당하다. 하지만 2년 뒤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손흥민의 나이도 34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활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토트넘이 계산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유다.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 2026년까지만 붙잡고 있는 게 이득이라는 시선이다. 물론 수익 측면에서 손흥민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좋은 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토트넘에서 스카우트로 일했던 브라이언 킹은 토트넘 호스퍼 뉴스를 통해 많은 한국 팬이 토트넘 경기를 보러 온다. 아주 수익이 크다. 손흥민을 가능한 오래 잡아두는 게 팀 입장에서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적을 통해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다. 케인이 계약 만료를 1년 남겨두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면서 1억 파운드를 기록했다. 손흥민도 5천만 파운드를 제시할 구단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1년 연장 옵션으로 내년 여름에는 손흥민과 관련한 이적료를 주고받을 수 있기에 수익성 좋은 제안을 받으면 보내도 된다는 계산적인 분석이다. 180억 비교적 헐값 계약, 손흥민. 방출설에 영국 언론도 화났다. 제발 자제 부탁. 토트넘은 8일 이하 한국 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 람스파크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갈라타사라이에 2에서 3으로 패했다. 이번 패배로 토트넘은 대회 첫 패배를 기록했다.
승점 9점, 3승 1패으로 7위로 떨어졌다. 반면 갈라타사라이는 승점 10점, 3승 1무으로 3위에 올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며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2005년생 랭크셔와 2006년생 베리발, 그레이 등이 선발 출전했다. 수비에서는 미키 반더 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부상으로 인해 데이비스와 드라구신이 호흡을 맞췄다. 손흥민은 부상에서 복귀한 후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섰다. 최근 부상에서 회복한 상황이라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으나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를 대체할 만한 왼쪽 공격수가 없었다. 티모 베르너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히샬리송이 햄스트링 문제로, 마이키 무어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했다. 경기가 열리기 전 영국 TVR 풋볼은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 측에 한국 윙어와의 잠재적인 신규 계약에 대한 협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며 토트넘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의 캠프는 재계약 협상을 잘하고 있다가 이 같은 구단 결정에 충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현 계약을 1년 더 연장하는 옵션을 활성화하지만 재계약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다. 손흥민은 내년 6월 토트넘과 계약이 끝난다.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1년 연장 옵션 행사. 손흥민과 아예 단연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 등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왔지만 토트넘은 일단 지금 연봉으로 손흥민을 1년 더 쓸 태세다. 아울러 재계약 불가로 가닥 잡은 모양새라는 것이 이 매체의 주장이다. 손흥민 계약 논쟁은 지난 4일 텔레그래프 보도로 다시 점화됐다.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조만간 발동할 예정이라며 토트넘은 손흥민과 2021년 7월 마지막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단은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전했다. 이어 이 옵션이 토트넘 구단의 일방적인 통보로 활성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 옵션 발동에 동의하고 있다. 면서 옵션이 행사되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 이상을 함께하게 된다. 손흥민 영입은 토트넘 이적시장 역사에서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8월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2,200만 파운드, 393억 원, 위 이적료로 토트넘과 5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 차례 더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2018년 7월 재계약을 통해 5년 계약서를 새로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21년 7월엔 연봉 180억 원, 추정의 4년짜리 새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런데 현 계약서에 나타난 손흥민 만료일이 토트넘 위지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이 아닌 2026년 6월 30일인 것으로 지난해 드러났다. 물론 영국 매체들은 지난 6월부터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보다는 연장 옵션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2년생 손흥민이 32살이다 보니 토트넘이 단연 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보다는 그를 1년 더 지켜보지 않겠냐는 것이다. 여러모로 토트넘은 최근 손흥민에 대해 재계약 대신 옵션 발동을 통해 시간 끌기를 택한 것에 이어서 애매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우승을 원하는 손흥민에 비해서 토트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망주만 대거 영입해 미래를 보는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다. 여러모로 손흥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토트넘의 행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3. 비니시우스. 자다가도 벌떡 하게네. 발롱도르 격전 벌인 로드리와 41점 차 2위 머물렀다. 비니시우스를 비롯한 레알 마드리드 구성원들이 결과에 불복하며 시상식을 불참한 가운데 프랑스 매체 렉기프는 8일 현지 시간 순위별 선수에게 돌아간 포인트를 공개하며 각종 기록을 조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올해는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 상위 100개국 중 시리아를 제외한 심사위원 99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1인당 총 10명이 선수에게 투표 가능하며
순위별로 1호 12, 18, 7, 5, 4, 3, 2, 1점을 받는다. 로드리와 비니시우스의 점수차는 41점에 불과했다. 매체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없지만 올해만 놓고 보면 근소한 차이인 것이 사실이라며 로드리를 상위 10명에 포함시키지 않은 심사위원은 5명, 비니시우스는 3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영국 매체 ESPN에 의하면 1위표를 받은 선수는 총 9명에 달했다. 로드리와 비니시우스를 제외하면 주드 벨링엄, 레알 마드리드 5표, 다니 카르바할, 레알 마드리드 4표, 토니 크로스, 레알 마드리드 2표, 엘링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 1표, 킬리안 음바페, 2023-24 시즌 파리 생제르맹 1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인테르 1표, 아데몰라 루크먼, 아탈란타 BC 1표, 이 득표를 골고루 가져갔다. 4. 오피셜, 9개월 만에 드디어 복귀하나. 역대급 유리몸, 루크쇼. 드디어 훈련 복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8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단은 루크쇼가 주전 선수들과 함께 훈련에 복귀한다는 소식으로 또 한 번 힘을 얻었다, 라고 보도했다. 쇼는 부상 악몽의 2024년을 견뎌냈고 2월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지 못하고 있다. 쇼는 유로 2024에서 잉글랜드 대표로 3경기나 뛰었지만 이후 종아리 부상으로 프리미어리그 시즌 개막에서 제외되었다. 쇼는 10월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회복에 또 다른 차질을 겪은 후 복귀가 아직 멀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 매체 골닷컴은 지난 10월 30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루크쇼가 종아리 부상으로 회복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한 번이 부상 타격을 입었다, 라고 보도했다.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인 텐 하흐는 과정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게 사실이다. 좌절, 이렇게 부르고 싶다면 우리도 매우 조심스럽게 하고 싶다. 이제 그가 다시 떨어질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하고 싶다, 라고 밝혔다. 텐 하흐는 이어서 우리는 그의 과거를 알고 있고 그가 우리 경기력과 레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일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몇 경기 뛰었다가 다시 빠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쇼의 부상 문제는 이미 지난 8월에 맨유의 계약 해지를 요구한 팬들의 분노를 샀었다. 맨유의 레전드 골키퍼인 피터 슈마이켈도 쇼가 유로에서 뛰다가 다시 한번 부상을 당하는 것을 보고 클럽팀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라고 비판했었다. 이제 루크 쇼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1군 복귀에 가까워지면서 맨유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쇼의 실력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쇼의 복귀는 새로 부임한 후뱅 아모림 감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맨유의 임시감독인 리트 판 니스텔로이 감독은 금요일에 맨유의 부상 문제가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판 니스텔로이 감독은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30분 동안 뛰었고 메이슨 마운트도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뛰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돌아와서 기쁘다. 루크쇼와 레니 요로와 같이 장기 결장했던 선수들도 우리와 함께 피치를 누비고 있다, 라고 밝혔다. 쇼가 언제 다시 맨유에서 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쇼는 A매치 휴식기 이후 복귀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